그날 나는 알았다. 골프장의 초록 잔디 위에 내 결혼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15년, 15년을 함께한 남자가 낯선 여자와 웃고 있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친밀하게, 반복된 사업 실패, 그리고 끝없는 술자리. 나는 그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려 했다. 내 꿈을 접고 내 적금을 털어가며.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사업 미팅이라기엔 너무 화려한 곳들, 너무 늦은 시간들, 명품 향수 냄새와 낯선 머리카락들.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고 매번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참는 건 나뿐이었다. 어느 순간 깨달았다. 내가 지켜온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습관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그 습관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골프장에서 본 그 모습이 전부를 말해주었다. 내가 일하는 동안 그는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그때 결심했다. 더 이상 눈 감고 있을 수 없다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사랑을 잃은 자리는 탐욕이 채웠다. 그리고 이제 그 탐욕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이것은 한 여자의 복수가 아니다. 이것은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새벽 5시 30분. 나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된다. 원두를 갈고 머신을 점검하고 오늘도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한다. 어서 오세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다.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커피 내리는 소리가 카페를 가득 채운다. 이 소리가 좋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평온하니까. 하지만 그 평온도 잠시. 남편 이상민의 전화벨이 울린다. 여보, 오늘도 투자자들과 미팅이야. 늦을 것 같아. 또다시 같은 말. 이번 투자만 넘기면 된다고.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이번 투자만 넘기면 돼. 정말 큰 기회야. 15년 결혼 생활 동안 몇 번이나 들은 말인지 모르겠다. 처음엔 믿었다. 그의 꿈을 응원했고 그의 사업을 지지했다. 내 적금을 털어서 사업 자금을 댔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를 도왔다. 나는 그의 실패를 수없이 견뎠다. 하지만 그날 이후 더는 아니었다. 무언가 달랐다. 그의 목소리에서, 그의 표정에서 예전과는 다른 뭔가가 느껴졌다. 손님들은 여전히 커피를 주문하고 나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서빙한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계속 의문이 들었다. 정말 사업 때문일까? 정말 투자자들과의 미팅일까?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다.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다. 미팅 어땠어? 괜찮았어. 좀 복잡한 얘기들이 많아서.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그의 옷에서 나는 향수 냄새. 내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다. 훨씬 화려하고 진한 젊은 여성이 쓸 법한 향수였다. 그리고 그의 지갑에서 떨어진 영수증 하나. 주워서 보니 강남의 고급 술집 VIP룸 영수증이었다. 사업 미팅. 그런데 왜 이런 곳이지?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다. 우리 카페 하루 매출보다 더 큰 돈이었다. 그것도 술값으로. 투자자와의 미팅이라고 했지만 이상했다. 이런 화려한 곳에서 정말 사업 얘기를 할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다. 늦은 귀가,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거짓말들. 어느 날은 머리카락 한 올이 그의 셔츠에 붙어 있었다. 길고 검은 분명 내 머리카락이 아닌 것이. 이 머리카락은 뭐야? 아, 그냥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많아서 아무것도 아니야.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생겼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거짓말을 하는 남편을 보며 나는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며칠을 고민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남편을 의심하고 뒤를 조사한다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확신이 서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의심만 하며 살아야 했다. 인터넷으로 찾아본 탐정사무소. 박재민이라는 탐정과 약속을 잡았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처음엔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15년 결혼 생활이 이런 의심으로 얼룩져야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정황들이 있으셨나요?
나는 차근차근 설명했다. 늦은 귀가, 낯선 향수 냄새, VIP룸 영수증, 머리카락,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거짓말들. 탐정 박재민은 침착하게 들었다. 사진, 내역, 목격 증언. 잡아내려면 확실히 잡아야 합니다. 추측만으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확인하고 싶어요. 정말 바람을 피우는지 아니면 제가 오해하는 건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다. 네,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그날부터 조사가 시작됐다. 남편의 하루 일과 만나는 사람들, 가는 장소들 모든 것을.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다. 남편을 뒤쫓게 하고 감시하게 한다는 게. 하지만 계속되는 거짓말들을 보며 그 죄책감도 점점 사라져 갔다. 나는 더 이상 눈 감을 수 없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15년이라는 시간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거짓 위에 쌓인 시간보다는 진실 위에 새로 쌓을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나의 진실 찾기가 시작됐다. 조사 시작 3일째, 박재민 탐정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를 받았다. 골프장부터 시작했습니다. 남편분이 자주 가신다고 하셨죠? 네, 요즘 매주 가더라고요. 사업 관계로 골프 치러 간다면서.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뭔가 나쁜 소식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골프장 직원들과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캐디 한 분이 중요한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박 탐정이 녹음기를 켰다.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분이요? 아, 알죠. 늘 부부 동반이라고 예약하시거든요. 그런데 부인은 아니었어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어떻게 아세요? 처음에 오신 분하고 지금 같이 오시는 분이 완전히 달라요. 나이도 훨씬 어리시고 분위기도 완전히 다르고요. 언제부터였죠? 한두 달 전부터요. 처음엔 진짜 부인인 줄 알았는데 자꾸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너무 다르셔서. 녹음이 끝났다.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박 탐정이 사진 몇 장을 내밀었다.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다. 남편이 젊은 여성과 함께 웃으며 골프를 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여자는 정말 젊었다.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예쁘고 날씬하고 활기차 보였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연인이었다. 남편이 그 여자의 골프 자세를 교정해주며 뒤에서 껴안는 모습, 홀인원을 했을 때 서로 포옹하는 모습, 클럽하우스에서 다정히 식사하는 모습들. 이 사진들은 언제 찍은 건가요? 어제와 그제입니다. 이틀 연속 같은 여성과 골프를 쳤습니다. 어제 남편은 나에게 중요한 투자자와 골프 약속이라고 했었다. 캐디 말로는 이 두 사람이 골프장 회원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답니다. 너무 다정해서 보기 좋다고. 물론 부부인 줄 알고 한 말이지만요. 사진을 보는 내 손이 떨렸다. 1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다니 더 조사해야겠네요. 네, 계속 부탁드립니다. 골프장 다음은 술집이었다. 그 VIP룸 영수증이 나온 바로 그곳. 술집 사장과 대화를 나눴는데 남편분이 단골 손님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박 탐정의 표정이 심각했다. 뭔가 더 있나요? VIP룸에 녹음 장치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은 아니에요. 사장이 자체적으로 보안 목적으로 설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대화를 녹취했습니다.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웠지만 알아야 했다. 녹음기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금만 더 끌어오면 돼. 미숙이한테서.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내 이름이 나왔다. 위험하지 않아요? 부인이 눈치채면.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다. 골프장에서 본 그 여자의 목소리인 것 같았다. 괜찮아. 쟤는 의심 같은 거 안 해. 너무 순진해서. 나를 쟤라고 불렀다. 그리고 순진하다고. 그래도 조심해야 하지 않아요? 아니야.
15년 동안 내 말만 믿고 살아온 여자야. 이번에도 속을 거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끄세요. 그만 끄세요. 박탐정이 녹음기를 껐다. 이건 단순 술자리가 아닙니다. 뭔가 계획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나는 울음을 참으려 애썼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15년 동안 믿어온 남편이 나를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그것도 다른 여자와 함께.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알아봐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나는 결심했다. 진실을 모두 알아야겠다고. 일주일 후 박 탐정으로부터 또 다른 연락이 왔다. 이번 주말에 남편분이 어디 가신다고 하셨나요? 회사 워크샵이라고 했어요. 1박 2일로. 거짓말입니다. 산골 펜션으로 갔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요. 또 다시 배신감이 몰려왔다. 사진이 있나요? 네, 하지만 보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보여주세요. 박 탐정이 사진들을 꺼냈다. 어두운 펜션 창문 뒤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다음 사진에서는 두 사람이 펜션 발코니에서 와인을 마시며 대화하는 모습이었다. 완전히 연인처럼. 이 펜션은 커플 전용 펜션입니다. 신혼부부나 연인들이 주로 가는 곳이에요. 회사 워크샵이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여자와 펜션에 간 남편. 더 확실한 증거도 있습니다. 박 탐정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다. 펜션 체크인할 때 찍힌 CCTV 화면이었다. 남편이 그 여자의 허리를 감싸며 체크인하는 모습이었다. 가명으로 등록했지만 얼굴이 선명히 나왔습니다. 그 주말 나는 집에서 혼자 남편을 기다렸다. 워크샵 잘 다녀오라고 도시락까지 싸줬었다. 그런데 남편은 다른 여자와 펜션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그 주말 내 결혼도 끝났음을 알았다. 나는 중얼거렸다. 더 이상 이 결혼을 이어갈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조사를 더 진행해봤는데 패턴이 있습니다. 박 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다. 뭔가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거의 빠짐없이 같은 모텔을 이용합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모텔 출입 기록들이 있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이 모텔 사장님과도 대화를 나눠봤는데 남편분이 단골 손님이라고 하더군요. 언제부터요? 약 3개월 전부터입니다. 처음엔 혼자 와서 방만 잡아놓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여자분이 따로 들어가는 시기였어요. 3개월.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결제 방식입니다. 결제 방식이요? 차명카드를 사용합니다. 부인 명의로 된 카드로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제 카드로요? 네. 확인해 보시겠어요? 나는 급하게 지갑을 뒤졌다. 내 보조 카드 한 장이 없었다. 언제 없어졌는지도 몰랐다. 이 카드 내역입니다. 박 탐정이 내민 명세서를 보니 내 이름으로 된 카드로 모텔비가 결제되어 있었다. 그것도 수십 차례나. 습관은 증거가 됩니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불륜도 모자라서 내 카드로 결제까지 했다니. 더 있습니다. 더요? 모텔 직원이 증언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여자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어요. 어떤 여자인가요? 20대 후반의 직장 여성입니다. 남편분보다 15살 정도 어리고 최근에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네요. 회사를 그만뒀다는 것은 남편이 뭔가를 약속했다는 뜻일까?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남편분의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의도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킨 것 같아요. 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남편의 거짓말들, 늦은 귀가들, 그리고 내 돈을 요구하는 일들까지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박 탐정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은 어둠 속에서 자라지만 새벽은 반드시 온다. 이제 진실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증거가 충분히 모였다고 판단한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김대명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분이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처음엔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15년 결혼 생활을 끝내겠다고 말하는 게 쉽지 않았다.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남편의 불륜입니다. 김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나는 박탐정이 조사한 모든 자료를 꺼냈다. 사진들, 녹취록, 카드 내역, 증인 진술서까지. 김 변호사가 자료들을 천천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불륜이 명확히 입증되네요. 그런데 더 문제가 있어요. 나는 남편이 내 카드를 몰래 사용한 것, 그리고 내 돈을 계속 요구하는 것에 대해 설명했다. 불륜과 재산 노림수 모두 입증 가능합니다. 김 변호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재산 노림수라고요? 네. 배우자의 돈을 이용해서 불륜을 저지르는 것, 그리고 의도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려 하는 것들이 모두 증명됩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랑이 아니라 돈이었구나. 15년 동안 내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내 돈을 노린 계획이었다는 것을. 남편분이 그 여성과 만나기 시작한 시점과 부인께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시점이 일치합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김 변호사가 자료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이 여성도 단순히 사랑에 빠진 게 아닙니다. 남편분의 경제적 능력을 알고 접근한 것 같아요. 술집에서 들었던 대화가 다시 생각났다. 조금만 더 끌어오면 되라고 했던 그 말이 법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물론 재산 분할에서도 더 많은 몫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정말인가요? 네, 이 정도 증거면 100% 승소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이 복잡했다. 승소한다고 해서 15년이라는 시간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으니까. 한 가지 조언드리자면 섣불리 남편분께 들키지 마세요. 지금은 모르는 척하면서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요? 계속 믿는 척하세요. 그러면 남편분이 더 큰 실수를 할 겁니다. 김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척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다. 오늘도 늦었네. 고생 많았어. 투자자들이 까다로워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 또 거짓말이었다. 나는 이미 그가 그 여자와 모텔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다.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야. 정말 큰 기회거든.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 여보, 부탁이 있어. 뭔데? 투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내 통장에서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역시나 김 변호사 말이 맞았다. 얼마나? 2천만 원 정도. 정말 마지막이야. 이번에 성공하면 바로 갚을게. 2천만 원. 우리 카페를 5년 동안 운영해서 모은 돈이었다. 그런데 정말 마지막 기회야? 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말 마지막 기회야. 나 믿지? 믿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아직은 곧 큰 돈 들어와. 내 통장에서 조금만 빌려줘. 한 달만, 아니 보름만 빌려줘. 한 달이 보름이 되고 보름이 일주일이 되는 시기였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는 남편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믿음을 원할수록 거짓은 증거가 된다. 내가 믿어줄수록 남편은 더 큰 거짓말을 하고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것이었다. 알겠어. 통장에서 빼줄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남편이 내 손을 잡으며 고마워했다. 하지만 그 손길에서 더 이상 사랑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나는 박탐정에게 연락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더 큰 증거가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네요. 나는 매일 연기를 했다. 믿는 척, 사랑하는 척, 걱정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녹음을 했고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기록을 남겼다. 그리고 조금씩 더 많은 증거들이 모여갔다. 한 달 후 박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제 정말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사무실에서 만난 박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다. 이 안에 지난 3개월간의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정말 방대한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술집 VIP룸 영수증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매번 같은 여성과 함께였다는 증언도 첨부되어 있었다. 골프장 이용 내역들,
부부 동반 예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여성과 왔다는 캐디들의 증언서도 있었다. 펜션 사진들, 체크인부터 체크아웃까지 두 사람이 연인처럼 지내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모텔 장부 기록들, 4명의 카드로 결제한 내역들과 모텔 직원들의 증언서까지.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남편분과 그 여성의 통화 내용을 녹취했습니다. 또요? 이번엔 더 구체적입니다. 부인의 돈을 어떻게 빼낼지, 언제 이혼할지까지 계획하는 내용이 나와요. 녹음기가 재생됐다. 언제까지 저렇게 속일 건데? 그 여자의 목소리였다. 조금만 더. 돈 다 빼내면 이혼하고 너랑 새 출발할 거야. 정말? 약속이야? 당연하지. 15년 동안 충분히 이용했으니까 이제 끝낼 때도 됐어. 나는 15년 동안 이용당했다. 그 여자가 눈치채면 어떡해. 괜찮아. 바보야. 완전히. 내가 뭘 해도 믿어. 바보. 나를 바보라고 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이제 끝낼 수 있습니다. 박탐정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모든 증거가 모였다. 불륜의 증거, 재산을 노린 증거, 그리고 나를 속이고 이용한 증거까지 변호사님께 전달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나는 지난 15년을 생각했다. 정말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을까? 아니었다. 처음엔 분명 사랑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사랑이 이용으로 바뀌었고 나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다. 그날 밤 남편이 또 늦게 들어왔다. 당연히 그 여자와 함께 있었을 것이다. 늦었네. 투자건 때문에 복잡해서. 또 거짓말. 하지만 이젠 상관없었다. 고생 많아. 내일도 늦을 것 같아. 알겠어.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나는 거울을 보았다. 15년을 헌신한 여자의 얼굴이 거기 있었다. 주름이 늘고 머리에 흰 털도 몇 가닥 보였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강했다. 이제는 그가 아니라 나를 지켜야 할 시간이다. 15년 동안 그의 꿈을 위해 살았다. 그의 실패를 견디며 그의 거짓말을 믿으며 그의 이기심을 감싸며 살았다. 하지만 이제 끝이다. 나도 꿈이 있었다. 작은 카페가 아니라 더 큰 사업을 하고 싶었다. 혼자 여행도 가보고 싶었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보고 싶었다. 그런 꿈들을 모두 포기하고 남편을 뒷바라지했는데 그는 나를 이용만 했다. 더 이상은 안 돼. 거울 속 내 모습에게 말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자. 다음 주면 모든 게 끝날 것이다.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남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이다.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진실을 알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달았다. 15년 동안 순진한 아내 역할만 했지만 사실 나는 충분히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거짓은 스스로를 확장하다가 무너진다. 그리고 그 무너짐의 순간이 곧 올 것이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이혼 소송 첫 공판일. 나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섰다.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했다. 진실은 내 편이었으니까. 김대명 변호사가 옆에 서서 마지막 점검을 했다. 준비 다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제 끝낼 시간이에요. 법정 문이 열리고 남편 이상민이 들어왔다. 그의 변호사와 함께였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그는 여전히 나를 우습게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설마 내가 이 모든 걸 준비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기립, 판사님 입정하십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판사가 자리에 앉고 재판이 시작됐다. 민사합의 제2023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건을 개정합니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원고 측 변호사님, 소장 내용을 간단히 진술해 주십시오. 김대명 변호사가 일어섰다. 피고 이상민은 3개월 전부터 김모 씨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왔으며 이를 위해 원고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륜행위이자 재산 침해행위입니다. 이상민이 벌떡 일어났다. 오해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정숙, 판사의 준엄한 목소리가 울렸다. 피고는 착석하여 변호사를 통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재판장님, 피고는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합니다.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김대명 변호사가 다시 일어섰다. 피고는 반복적 불륜과 재산 은닉 시도를 했습니다.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이상민이 또다시 소리쳤다. 하지만 오해라 하기엔 기록이 너무 많았다. 김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 서류만 해도 두꺼운 파일 3개 분량이었다. 사진, 녹취록, 카드 내역, 증인 진술서까지. 그러면 원고 측 증거를 차례대로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지시에 따라 증거 제시가 시작됐다. 첫 번째 증인은 골프장 캐디였다. 50대 중반의 성실해 보이는 여성이었다. 증인은 피고를 알고 있습니까? 네. 저희 골프장 단골 회원이십니다. 피고가 골프장에 누구와 함께 왔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부인과 함께 오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여성분과 오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처음 몇 번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부인분과 오셨거든요. 그런데 최근 2달 동안은 완전히 다른 분과 오셨어요. 나이도 훨씬 어리시고요. 이상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두 번째 증인은 모텔 직원이었다. 피고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오시는 단골 손님이셨습니다. 혼자 오셨습니까? 처음에는 혼자 와서 방을 잡으시고 나중에 여성분이 따로 들어가시는 시기였습니다. 그 여성분이 매번 같은 분이었습니까? 네. 항상 같은 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증인은 술집 종업원이었다. VIP룸을 자주 이용하는 손님이었습니까? 네. 한 달에 4-5번 정도 오셨어요. 항상 같은 여성분과 함께요. 어떤 대화를 나누시는지 들은 적이 있습니까? 사업 얘기보다는 개인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이 끝나자 물적 증거 제시가 시작됐다. 김 변호사가 카드 내역을 들어보였다. 이것은 원고 명의의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모두 모텔과 술집 결제에 사용됐습니다. 다음으로 사진들이 제시됐다.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 펜션에서 찍은 사진,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들. 이 사진들은 모두 피고의 불륜 행위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녹취록이 재생됐다. 조금만 더 끌어오면 돼. 미숙이한테서. 위험하지 않아요? 부인이 눈치채면? 괜찮아. 쟤는 의심 같은 거 안 해. 너무 순진해서. 법정이 조용해졌다. 이상민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진 후 정막이 흘렀다. 이상민이 고개를 떨고 앉아 있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다. 피고 측에서 반박할 증거나 증인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이상민의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재판장님. 그 순간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렸다. 오늘 공판을 마치고 2주 후 선고 공판을 진행하겠습니다. 2주 후 선고 공판일. 나는 또다시 같은 법정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마음이 더욱 가벼웠다.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민사합의 제2023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건 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들어 올렸다. 먼저 이혼 청구에 대해 판단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피고 이상민의 불륜 행위는 다수의 증인 증언과 물적 증거를 통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몰래 원고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불륜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것은 재산권 침해 행위로 인정됩니다. 이상민이 고개를 더욱 숙였다. 따라서 피고를 유책 배우자로 인정하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첫 번째 승리였다. 다음으로 위자료 청구에 대해 판단하겠습니다. 피고의 불륜 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는 상당하며 15년간의 결혼 생활을 고려할 때 그 피해 정도가 크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5천만 원. 예상보다 큰 금액이었다. 마지막으로 재산 분할에 대해 판단하겠습니다. 피고가 유책 배우자인 점을 고려하여 재산 분할 비율을 원고 70%,
피고 30%로 정합니다. 이상민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유책, 배우자 인정,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인용. 판사의 최종 선고가 떨어졌다. 이상민의 몰락이었다. 그는 법정에서 나가면서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자신이 이렇게 완패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았다. 몰락은 빠르고 회복은 천천히 온다. 하지만 나는 이미 회복을 시작하고 있었다. 6개월 후 새벽 6시 나의 새로운 카페에서 첫날이 시작됐다. 기존 카페보다 2배 큰 규모의 새 카페였다.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받은 돈으로 꿈꿔왔던 카페를 차렸다. 새벽 커피라는 이름으로.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카페 전체를 비췄다. 원두를 갈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점검하며 하루를 준비했다. 커피 향이 카페에 퍼졌다. 이 향을 맡을 때마다 평온함을 느꼈다. 오전 7시 첫 손님이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밝은 미소로 인사했다. 진짜 미소였다.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라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커피를 내리면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이 바쁘게 출근길에 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새로운 인생을. 커피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처음 오는데 커피가 정말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손님이 나가고 나는 잠시 여유를 가졌다.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봤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됐다. 15년 동안 남편의 그늘에 가려져 살았지만 사실 나는 충분히 독립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이상민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내 인생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었다. 그 여자와 결국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다. 아마 돈이 없어지니까 떠났을 것이다. 오전 9시 단골 손님 한 분이 들어왔다. 50대 후반의 여성분이었다. 사장님, 오늘도 활기차 보이시네요. 감사합니다. 평소대로 카페라떼 드릴까요? 네, 그리고 사장님 이야기 들어도 될까요? 어떻게 이렇게 씩씩하게 사실 수 있는지.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숨길 이유도 없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깨달았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거려. 정말 멋지세요. 누구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용기만 있다면요. 그날 오후 나는 카페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며 일기를 썼다. 끝은 그의 몰락. 시작은 나였다. 정말 그랬다. 이상민의 끝이 나의 시작이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끝났지만 앞으로의 시간이 더 기대됐다. 내 꿈, 내 계획, 내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해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다시 해가 뜰 것이다. 그리고 나는 또다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것이다. 나만의 하루를.